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역지사지, 역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 기분이 어떨지 사람이라면 알겠지. 지밖에 모르는 너만 빼고. 혹시 감스님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역지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나 이렇게 또 방송을 하면서 한 번 더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갖다 헤아린다고 하면 정말 싸울 일도 없고 참 좋은 세상이 올 텐데, 이런 상대방의 생각을 갖다가 갖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과거에 제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부끄럽지만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도 2026년에는 역지사지하는 그런 감스님들이 많기를 응원하고 소망드립니다. 네, 이게 12월 24일 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표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양도세를 제외해서 5천만 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억 원에 산 주식이 올라가지고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잖아요. 수익이 2억 5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세법에서는 수익 2억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해가지고 2억 4,750만 원에 대해가지고 22%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번 특례를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이제 3억 5천만 원 중에서 이제 5천만 원치만 분량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3억 원어치의 매도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재정부의 이 세제 지원 방안 발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식시장이 좀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감스님들 중에서도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주식 투자 하셔가지고 양도 차익이 좀 많이 생기신 분들은 양도세를 갖다 5천만 원만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점점 이제 금투세라든지 또 이자 소득세라든지 또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또 주식 양도세도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감사드리면서 2026년 감스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이 썸네일은 감사 스마일이 12월 넷째 주 감사 스마일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제가 12월 31일까지만 감사 스마일이 약속드렸던 제가 100분 한해서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명이 안 되더라도 죄송하지만 이제 감사 스마일 멤버십 회원이 최소한 1년 이상 회원 자격이 요건이 주어져야지만 제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횟수 제한 없이 해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감사 스마일 멤버십 영상을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입하셨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다시 또 재가입하신 분도 계시는데, 감사 스마일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때도 하락장인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역세권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진짜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멤버십 영상에는 진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으니까, 영상도 한 118개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연말까지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신 분들은 이런 영상도 다 볼 수가 있고요. 횟수 제한 없이 진짜 부동산 주치의, 뭐 김재경 수장님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믿을만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한 분을 옆에 자문으로 이렇게 둘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도네이션 한다, 1년에 한 6만원 정도 멤버십 회원이 되신다고 하시면 금액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감사 스마일 멤버십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득 24년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멤버십, 오프라인 그런 세미나 후기를 정말 많이 올렸는데, 24년도에 진짜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은 25년도, 특히 또 내년에 더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진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감사스마일 멤버십이 회원이 되셔가지고 더 많은 혜택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2025년 12월 26일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정책 비교를 과거와 현재 평행이론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2020년도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윤철 현 기재부 장관님께서 미국 주식 팔 기회를 드리겠다. 국내 증시 부양 및 해외 투자 관련 발언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지금 국내 주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이렇게 턴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평행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앞으로 이제 또 2026년이 되게 되면 또 어떤 평행이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US 달러 100달러 지폐가 소진이 되었다고 이 이야기는 제가 24일날 이 이야기를 접했는데 강남에 있는 하나은행 모 지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가 정말 귀해지긴 귀해졌구나. 왜 이렇게 또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 지폐가 은행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소진되었는지까지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되게 되면 미국 달러 100달러가 더 귀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달러라든지 또 여러가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잘 짜는 2026년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배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오직 서울에서 가까운 10리 이내에 살아라. 도성안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면 근교에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후에 서울 한복판으로 옮겨라. 감수님들께 감사스마일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나만의 서울을 갖다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야 된다. 나만의 원픽을 비록 고양시가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많이 속상해 하시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6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내가 베이스 캠프를 갖다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나 아니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내 기본적인 그런 나만의 서울을 만드셨다가 서울로 들어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형님 주말에는 부동산 좀 그만 보세요. 신고가 정도만 체크하면 안 될까? 최근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노도광 금강구까지 이렇게 아파트 실거래라든지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주말을 통해서 직접 부동산 현장에 가셔가지고 2025년 12월에 대출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호갱노노라든지 아시를 통해 가지고 실거래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 오기 전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계약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대출이 풀릴 때 잔금 치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감사스마일 해수 제한 없이 상담을 갖다가 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에 멤버십 영상으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이야기를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전세가율 아닌 실거주 수요가 집값을 올렸다. 똘똘한 채 실거주 수요가 만든 가격 구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매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제 전세가가 안 올라가도 이제 매매가가 올라간다. 왜냐면 이제 전세가 이제 사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전세가 아닌 월세가 정말 많이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고양시 삼송 덕양구를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방 3개짜리도 180만원 이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기준하게 되면 이제 200만원, 최소 이제 월세를 200만원, 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230만원을 갖다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더 빨라졌고, 이제 전세를 갖다가 못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도 지금 물건도 많지가 않다라는 게 시장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전세가율이 높아졌고 그 결과에 매매가격이 따라 상승했다는 해석인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초만 해도 그 다음에 올 초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진짜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진짜로 많이 상승해 있다라는 게 제 현장에서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셋집을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월세를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리핑하기도 더 편하고,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작년에 올 초에 집을 살려고 했던 전세를 갖다가 연장을 하지 않고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 연장을 했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내에서 진짜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특히 GTX A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갖다가 꼭 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오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야 될 것, 제가 오인섭님의 부자 노트를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제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인섭님 부자 노트를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인섭님과 신성철님과 아기곰님, 우리나라 그 제야의 3대 고수라고 제가 일컫고, 이 오인섭님의 부자 노트, 그 다음에 오인섭님의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읽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감스님들 특히 오인섭님의 이 부자 노트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오전에 블로그를 갖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블로그 글들을 꼭 한 두세 번씩 읽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25년 12월 하순에 현재 26년이 오기 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정리해 드리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산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주택 시장을 예로 들게 되면 이재명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처럼 주택 공급 확대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서 별 무반응입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담대 최저금리가 4.5%를 넘어서도 매수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이자 부담보단 지금 6억 원 또는 4억 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매수 심리가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한 그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수많은 규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지금 무시하고 있고, 어느 정책을 내놔도 지금 매매 시장에 남아있는 유통 매물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매수자들의 눈은 정부나 정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 매물난이 주택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에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유통 매물 부족,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이것도 절벽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9일 날 금융위 백브리핑에서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 정부와 외환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윤 국장이 여러 조치들이 코디네이트 돼서 연결되어 있다, 시너지를 내면서 잘 작동하면 수급을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수급 개선이 관측돼야 변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수급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값은 내려갈 요인이 보이지 않고, 특히 한국은행도 환율 안정 조치를 갖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통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신속한 해제가 필요한데, 오인선님 생각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아마 15억 원 이하의 중저가 시장만 선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지금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토지 다음으로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야 됩니다. 여기가 해제를 안 하면 재건축 시장이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장 잠실주공 5단지가 내년 1월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3년 이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분당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장도 마찬가지다. 분당 평촌이 10월 15일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1차 선도지구가 내년 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경우에 2027년부터 3년 이상 매매 시장이 닫혀버립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서 조합 설립 이후에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조합원의 매매 시장은 계속 닫히게 되기 때문에 26년, 내년부터 28년까지는 역대급으로 공급 감소 사이클 구간입니다. 특히 26년은 인허가라든지 착공, 분양 물량, 입주 물량 모두 동반 감소하는 시기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26년, 내년이 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년 5월 9일날 종료되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단기간 유통매물을 늘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갖다 연장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또 이 또한 또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씀을 오인섭님께서 해주셨고, 환율 오적이 회자될 정도로 환율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주택 공급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감스님들께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지난 9월부터 통화량 M2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원화 가치가 22년 대비 무려 40%나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지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26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오인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DH 클래스 아파트 값이 27년 11월 이후에 입주 시점에 평당 3억 원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허황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스님들은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대치 음마도 30년대 중반 입주 시점에 구평 100억 원 돌파는 물론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감사 스마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화폐 가치가 너무 지금 하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년에 물가라든지 또 환율이라든지 또 이 주택 공급 이 세 가지 부분이 맞물린다고 하면, 특히 또 전세나 월세 가격이 폭등해 나간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그런 폭등장을 내년에 우리가 특히 전세나 월세 시장부터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정말 안전벨트 잘 매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본인들이 또 믿고 싶은 만큼 또 믿고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최고의 방법, 제가 최근에 이제 월천 재테크 학군가 부동산에 카페에 또 가입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좋은 인사이트를 또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공유받고 있고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도 이런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 최고의 방법, 감스님들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집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최고 효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집은 내가 보유만 하고 내가 살 집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라고 보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집을 매도할 때쯤 생각을 하게 되면 집이 매도가 안 되고 또 그때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좋은 집을 선택을 했을 텐데 잘못 선택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이 원칙을 버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병원 접근성, 당장의 생활 편의 같은 이유로 주택을 선택하지만 이런 기준은 거주 기준이지 자산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이분께서 이제 보니까 실패의 이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현재 내 아파트는 약 10억 원. 이분이 이제 사무실이 수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원 영통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같은 시기에 수원에 살았던 동료 2명은 함께 집을 살 계획이었고 이들은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치동 아파트를 선택했던 이분들의 성공담, 그 다음에 결과는 이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똑같은 10억 원을 들어가지고 샀는데 그 두 사람이 산 아파트는 약 50억 원이 되고 40억 원의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다. 당시의 매수 금액의 차이는 크진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입지를 선택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또 지인의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00년도에 자양동 아파트를 매수했던 이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했던 분과의 또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모든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입니다. 더 넓게 보지 못했다는 것, 우물 안에서 판단했다는 것. 출퇴근이 정말 중요했다면
방법은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집을 사고 전세를 준 뒤에 나는 영통에 전세로 살면 됐는데 이 간단한 구조를 떠올리지 못한 대가가 25년 후에 엄청난 자산의 격차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내 집 마련은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선택의 문제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먼저 선택하고 직장 문제라든지 생활 문제는 전세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감수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내년에도 아침마다 한 20여 분 이런 시간을 갖다가 들여서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감사스마일과 함께 2026년 결국은 부동산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특히 또 내 집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의 불변의 진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감사스마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첫 집 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투자를 한 10번 정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역대신, 그 다음에 GTX-A 역세권 아파트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수도권이 안 올라가고 멈춰있지 않습니다. 갭 매우기를 하게 되고, 서울이 만약에 10억이 올랐다라고 하면 수도권에 비해서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특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덕양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의정부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양시 시간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내년 6월 27일 전후로 해가지고 분명한 고양시의 시간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을 믿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아침에 저랑 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깊고 넓게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날씨는 춥지만 따뜻하게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